네, 2021년 1월 22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권의 친일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언제 우리가 반일했어? 박근혜가 했지. 오늘의 제목입니다. 토착 왜구 비난했던 문정권의 친일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했었죠. 꽃은 꺾지 마라. 꺾은 꽃은 버리지 마라. 버린 꽃은 밟지 마라. 밟은 꽃은 줍지 마라. 그냥 제가 이거 이육사의 꽃이라는 시를 변형시켜서 그냥 하나의 경구로 삼고 있는 뭐 그런 말인데요. 하지 말아야 될 게 몇 가지 있는데 그걸 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틀려도 그냥 마이웨이 하지. 틀려도. 1월 22일 주일 대사로 일본에 부임한 민주당 출신 강창일 전이 아니죠. 현재죠. 현재. 한일 의원연맹 명예회장이 도쿄 나리타 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왜 당신을 일본 대사로 임명했냐라는 질문에 한일 우호 협력과 관계 증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뭐 이거는 교과서적인 답변이죠. 그 다음에 지난 1월 8일 제가 이 방송에서도 보도했지만은 우리나라 법원 서울중앙지법 민사부가 12명의 위안부 할머니한테 일본 정부는 1억 원씩 배상하라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내놓은 108억 원은 걷어차놓고 12억 원은 달라고 하는 그 모순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사건이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중앙민사지법의 판결에 대해서 한일 관계가 또 악화됐죠.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토론할 것은 토론하고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해 나갈 것이다 라는 역시 교과서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일본 정부가 10억엔, 당시 환율로는 108억 원이죠. 그때 일본 정부는 10억엔을 내는 것 외에 양국이 협력해 피해자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사업을 실시한다는 조건을 포함시켰다라는 것을 강 대사가 강조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요. 한일 위안부 합의가 지금 그때는 막 파기됐다라고 주장했는데 요즘 우리 정부도 안 됐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그 합의 말고도 양국은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사업을 실시한다라고 했으니 그걸 하자는 그런 의견을 내비친 거죠. 그리고 이제 강 대사는 한국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그 합의에 따라 일본하고 우리가 설치했던 화해치유재단은 해산했죠. 해산했습니다. 해산은 이사진이 자진 사태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사진이 자진 사퇴했다? 제가 이 방송에서 한번 설명드렸죠. 화해치유재단을 만들 때 일본이 10억 원을 냈기 때문에 그 당시 박근혜 정부 때지만 우리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재단의 운영비는 우리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이후로는 이 재단의 운영비를 대지 않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재단에서 이사진들은 이사들의 인건비는 차치하더라도 직원들 봉급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무실 운영비는 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이 제공했던 108억 원 중에 일부를 운영비로 썼습니다. 그런 지경이기 때문에 그리고 해산으로 갔죠. 근데 강 대사는 이사진이 자진 사퇴해서 자진사퇴를 하도록, 자진사퇴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자진사퇴 아닙니다.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셨네요. 이래도 되나요? 그리고 문 대통령도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 간 공식 합의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거 2018년 17년에는 문 대통령이 이런 얘기 했습니까? 반대 얘기 했잖아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 대사는 이날 자신에 대한 일부 일본 우익 언론이 비판하는 것을 의식한 듯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가급적, 지금은 제국주의가 끝났으니까 엠페러란 단어를 국제적으로도 안 쓰죠. 근데 일본은 자기네가 엠페러, 천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강대사는 일왕이라는 표현 대신 천황폐하란 단어를 썼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자랑하는 그 민족 자존심은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다 쑤셔박았습니까? 강창일 대사는 서울대 국사학과를 나오고 일본 동경대학원에 유학을 갔죠. 그래서 굉장히 대학원을 오래 다녀가지고 웬만한 일본 학생보다 동경대를 더 오래 다녔다고 하죠. 때문에 일본을 잘 압니다. 그러나 일본을 돌려놓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본을 돌려놓는 것. 지금 일본은 한국을, 특히 문재인 정권을 아주 벼르고 있죠. 그러한 일본을 돌려놓으려면은 적벽대전을 앞두고 동남풍을 불게 한 큰 소리 쳤죠. 제갈공명이. 그걸 결국 불어오게 했죠. 그러한 제갈공명의 수를 부려야 되는데 우리 강창일 대사가 일본에 오래 있었지만 그만한 능력이 있을까요? 적벽대전에서 승리한 거는요, 공룡이 동남풍을 불러왔기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닙니다. 그 전에 복룡은 제갈공명이고 봉추는 방통이죠. 방통이 연안궤를 썼습니다. 그래서 동정에 온 조조의 배들을 다 묶어놨었죠. 그래서 화공이 가능했던 겁니다. 배를 묶어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동남풍이 불어오자 화공이 가능했던 겁니다. 문재인 정권에는 그래요. 강창일 대사가 공명이라고 칩시다. 방통은 누굽니까? 방통이 있나요? 없으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죠. 일본에 가기 전 날 21일 강대사는 KBS 1라디오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강제동원이나 위안부 문제는 모두 전 정권에서 시작됐다. 시작했다라고 하면 거짓말인데 시작됐다라고 하니까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시작한 게 주체가 박근혜 정부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법부가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해버리니까 우리 정부에서 책임을 전부 감당하게 됐다. 사법부가 그런 재판하고 있을 때 왜 문재인 정권은 손을 놓고 있었나요? 박근혜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하기 전에 당시 대법원장을 만났다는 것 때문에 사법농단이라고 했던 게 어떤 정권이었나요? 참 후한무치하죠. 꽃을 꺾어서 버려놓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이게 됩니까? 가급적 세상 살면서 정직하게 가라는 거는요, 그게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불리하지만. 자, 제가 한번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언론 중에 하나입니다. 2018년 11월 21일 도하 언론은 화해치유재단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재단 해산 결정을 공식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재단 해산에 필요한 법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해산할 때까지는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재단 활동이 중단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날 문 닫은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좀 더 확실한 보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은 날 발표된 여성가족부의 보도 자료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나요? 자, 이 보도 자료는 국민을 위해 공개하는 거고 그 전에 내부 자료는 또 있잖아요. 그건 공개하지 않은 자료에는 더 많이 아주 리얼하게 표현이 있겠죠. 이 공개된 자료에는 여성가족부 장관 진선미는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동재단을 둘러싼 현재의 상황 및 그간의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재단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다. 주어는 뭡니까? 여성가족부입니다. 또 여성가족부는 이번 해산 추진 발표 이후 청문 등 관련 법적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외교부가 일본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는 등 관련 외교적 조치도 함께 취해 나갈 예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외교부까지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이러면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시킨 게 누굽니까? 대한민국 정부, 그 시기에 문재인 정권이 이끌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끌었던 문재인 정권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아니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진짜 오리발을 내밀어도 이렇게 내밀면 안 되죠.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보도자료에 있는 겁니다.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단의 해산을 추진하게 되었다. 또 이렇게 또 보도자료를 밝혔습니다. 근데 이건 아니라 그러면 진짜 어떻게 합니까? 자, 이러한 여성가족부의 발표가 있은 날 여당이죠.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재정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화해와 치유 대신 불화와 상처만을 남긴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은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이래놓고 아니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일본 정부를 향해서는 위안부 합의 이행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과거를 외면 말고 진정한 사과에 나서라 라고 촉구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강창일 대사는 전혀 다른 말을 했네요. 오리발, 닭발, 거위발, 뭐 비둘기발 다 내민 격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내밀면 소가 주나요? 오히려 갖고 놀라 그러겠죠. 기자인 저도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 자료를 찾아서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 한일 위안부 합의와 화해치유재단 설립에 가장 반대한 이는 지금 여당 소속으로 있는 윤미향 의원이 이끄는 정의연입니다. 정의기억연대인가요? 지금 윤미향 의원은 준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있죠. 그렇게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된 사람인데 여당은 지금 이 사람을 출당시켰나요? 그런 것도 안 하고 이런 소리 하니까 입에 침이나 바르고 좀 해야지. 지금 이런 문 대통령도 그렇고 강 대사도 그렇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요. 정의연 같은 이런 집토끼를 두고 산토끼를 잡겠다. 일본을 잡겠다는 건데 집토끼 냅두고 산토끼 잡으러 가면요. 집토끼도 관리 안 하면 도망갑니다. 산토끼는 잘 잡히나요? 산토끼는 못 잡고 집토끼도 놓칠 수 있습니다. 죽도 밥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나오겠네요. 자, 위안부 할머니를 앵벌이 시켰던 것은 정의기억연대 정의연이죠. 그 정의연이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인정한 것에 대해서 당혹스럽고 실망스럽다고 했습니다. 이나영이죠. 정의연 이사장. 어느 학교 교수님인데. 인권 변호사 시절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킨 얘기입니다. 약자와 함께 했던 대통령께서 피해자들이 30여 년 싸워 이뤄낸 판결의 국제인권사적 의미를 모를 리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월 8일 아까 말씀드린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한 것에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설마 우리 국민이 모르는 사이 한일 양국 간 반인도적 범죄 행위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비밀스러운 담화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라고도 물었습니다. 네. 집토끼가 뛰쳐나가는 건가요? 근데 이 집토끼는 뭐가 잘한 게 있어요? 뭘 잘했어요? 부정부패 연루돼 있고 회계도 부정을 하고. 참 누가 누구를 비난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배신은 일본이 아니라 문 대통령 지지 세력에서 먼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신을 초래한 것은 문 대통령과 여당이란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문 대통령이 저는 상당히 위기에 빠졌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는 게 좀 너무 뻔뻔해 보여요. 저게 뻔뻔하다가 갑자기 다 무너지면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지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를 했던 분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죠. 근데 그런 추 장관에게 사퇴 요구를 했던 분이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죠.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서 사퇴를 안 하고 지금까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뭐 박범계 장관이 임명되면 나가겠지만 이러한 추 장관이 배신을 하거나 논란 폭로를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문 대통령은 너무 약점이 많아요. 자, 화해와 치유재단 무력화에 앞장선 후 국기의원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윤미향 의원이죠. 근데 윤미향 의원이 앵벌이 혐의가 있어서 지금 기소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윤미향 의원과 같이 가다가 반대의 길을 가는 게 문 대통령이죠. 지금 어차피 기소돼 있는 윤미향 의원이 논란 폭로, 남인순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을 먼저 알려줬다 이런 게 있는데 남인순 의원하고 이런 다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을 텐데 폭로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문정권이 약화되면 이들은 상황이 우리들한테 손해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배신 안 할 수도 있어요. 사실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이 위기에 안 빠졌던 거는 문재인 정권이 지금 상당히 많은 걸 못하고 있는데 이 세력들이 더 나빠질 것 같아서, 그렇다고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더 손해니까 지금 받쳐주고 있는 거죠. 상당히 살얼음을 걷고 있는 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이 좀 운에 맡기고 가는 건데, 이 공멸 위기 때문에 아직까지 배신은 크게 안 일어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내가 혼자 독박 쓰게 되면 각자 도생하면서 크게 무너집니다. 지금 검찰에서는 안양지청이 지금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이성윤 반부패부장의 문제점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또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에서도 나오고 있고, 각자 도생하러 가면 무너지는 겁니다. 자, 도쿄올림픽에서 지금 어떻게 하든 남북관계를 개선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 문정부의 꿈인 것 같은데, 글쎄요, 그것도 하늘이 도와줘야 되는 거죠. 1월 21일자 영국의 더 타임스는 7월 23일 원래 개최 예정인 도쿄 하계 올림픽이 열리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코로나 때문에 도쿄올림픽 개최를 취소를 내부적으로 결론으로 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2032년에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측은 일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쿄 도지사인 고이케 유리코 지사가 강하게 반발했는데, 나는 그런 말 전혀 들은 바가 없다. 그런 게 있다면 오히려 항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그동안 국가 조직위원회 그리고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잘 협력해 왔다. 도쿄는 중단이나 연기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모릅니다. 지금 현재 일본은 비상상태 선포 중입니다. 2월 7일까지 모든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연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도쿄올림픽 개최가 불투명한데 문재인 정부는 왜 도쿄올림픽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고 매달릴까요? 그거 말고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자, 도쿄올림픽은 원래 7월에 열리죠. 그리고 한 반년 뒤인 22년, 내년 2월 4일부터 2월 20일까지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우리 18년에 평창올림픽이 열렸고, 그때 이제 베이징이 다음 올림픽 개최지로 대기를 받아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지금까지 동계올림픽이 연나라는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2번, 72년도에 삿포로, 98년도에 나가노를 열었고, 대한민국이 18년에 열었습니다. 두 나라만 아시아에서 딱 동계올림픽이 열었는데, 이제 중국도 3번째 나라가 되는 거죠. 그 중국어는 상당히 자랑하고 싶은 행사이기 때문에, 일본처럼 겨울이 되면은 또 코로나가 내년에 맹위를 떨칠 수 있잖아요. 근데 시진핑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1월 8일부터 20일 사이 동계올림픽 준비하고 있는 베이징, 그다음에 허베이성, 하북성이죠. 베이징 둘러싼 하북성의 그 시설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코로나 봉쇄를 잘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이 일어났어요. 이날 시진핑이 암청색 롱패딩을 입고 갔는데 그게 화제가 됐습니다. 캐나다 브랜드인 아크테릭스의 패딩인데, 이 패딩은 사실 2019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걸 입어서 저명해졌습니다. 그때는 빨간색 패딩을 이재용 씨가 입었었죠. 가격은 한 110만 원, $1,000납니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입어서 한번 유명해졌는데, 시진핑 주석이 입어서 중국에서 지금 화제랍니다. 네, 얘기가 빗나갔는데. 자,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지난 1월 11일 시진핑은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된 김정은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총비서가 된 김정은에게 축전을 보내지 못한 사람은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당선자, 그 다음에 스가 일본 총리, 그리고 또 한 명,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모르겠어요. 원래 어떻게 축전 보냈는지 모르지만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나중에 특사를 보냈거나 편지를 보낸 게 밝혀지면 난리가 나겠지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북한하고 내통할 수 있는 나라는 역시 중국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올림픽을 무대로 올림픽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면 도쿄가 아닌 문재인 정권 좋아하지도 않는 일본 상대로 하지 말고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하면 딱 되지 않습니까? 딱이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어떨지 모르지만. 그러나 2022년 2월, 내년 2월에는 문재인 정부는 없는 것과 진비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해 4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죠.
근데 이 선거 한 2달 앞두고 동계올림픽에서 베이징 올림픽에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은 4월 대선에서 문정부는 큰 성과를 거둘 수도 있어요. 정권 재차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는 게 문제겠죠. 따라서 일단은 동계올림픽에 전념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지나치게 반일로 갔던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2018년 9월 제주 관함식이 열릴 때 뭐 우길기단 일본 배는 못 온다고 막 여론을 일으켜서 결국 일본이 국제관함식에 오지 않았죠. 그렇게 유도를 했죠. 그리고 중국은 오라고 그러는데 중국도 안 왔습니다. 웃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해 12월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동해 한복판에서 북한 배가 내려왔을 때 광개토 대왕함하고 우리 해군에 또 우리 해경의 삼봉함이 출동했는데 그때 일본 초계기가 날아오니까 우리 광개토 대왕함이 미사일을 쏠 때 쏘는 추적 레이더를 발사해서 문제가 됐었죠. 뭐 했다 안 했다 논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유감 발표 안 하고 뭐 오히려 잘했다는 쪽으로 갔어요. 국민들이 좋아할 걸로 보고. 그렇게 반일을 했는데 그게 아직 기억이 생생한데 일본이 지금 이렇게 강창일 대사가 가서 어쩐다고 서가 넘어가 줄 거라고 보고 있는 건가요?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남북 관계 개선의 무대로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대중봉쇄를 하고 있는 게 일본이잖아요. 미국과 같이. 그래서 쿼드를 하고 있는데 그 쿼드 플러스에 한국이 참여한다고 해야지. 근데 그러한 봉쇄는 대북봉쇄로 이어지거든요. 대북봉쇄는 안 하려고 하는 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결국 미국과 일본이 주도한 인도 패시픽 전략에 참여해야 되는데 여긴 참여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문재인 정권은 신남방 정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일본이 문재인 정권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다고 본다는 건 착각 아닙니까? 물론 일본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려갖고 문재인 정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2011년처럼 큰 쓰나미를 당했을 때 일본이 우리 정부한테 손을 내밀었었죠. 그런 상황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어려운 거 아닌가요? 문재인 정권은 일본하고 같이 못 갑니다. 자, 이렇게 갈수록 점점 악화시켜 놓은 한일 관계를 역전시키려면 더 많은 사랑을 쏟아야 되는데 이 사랑은요, 결론적으로 상대에게 고개 숙이고 굴복하는 겁니다. 사랑 별거 아닙니다. 그냥 내가 험불하게 하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할 수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정부도 한일 관계를 좋게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일본을 그렇게 멸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일본을 밟았습니다. 제가 꽃이 마음에 안 들면은 꺾지도 말고 버리지도 말고 그냥 밟지도 말고 그냥 안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재인 정권은 꽃을 꺾고 버리고 밟았습니다. 밟은 꽃을 이래 들어서 정상화 시키려고 하니까 이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훨씬 더 많은 헌신과 사랑을 해야 될 겁니다. 크게 배신을 한 거기 때문에 상대는 쉽게 믿어주지 않습니다. 상대가 부족하다고 잘못하다고 본 것은 내 인식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인식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안 보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꺾고 버리고 밟고 그러면요, 나중에 사태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건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입조심해야 되는 거죠. 상대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거는요, 그것도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상대는 그게 최선의 자기 생존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가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하다고 타박할 게 아니라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 그 격려해 주면서 내가 유리한 쪽으로 끌어와야죠. 그게 전략이고 그게 정책이죠. 작전은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일본은 조져놓고 이제 와서는 오리발 내밀면 내 꼴만 우스워지는 겁니다. 자, 지금 문재인 정권은 김학의 씨 불법 출금한 게 드러나서 수원지검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사건을 놓고 대전지검이 수사하고 있고요. 지금은 탈핵 정책을 만든 게 것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정신없습니다. 안에서 지금 굉장한 배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는 IMF 경제 위기, 외환 위기만큼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냥 국민들이 견뎌주고 있고 전 세계가 공통으로 나가니까 가만히 있어서 그렇죠. 순식간에 문재인 정권은 안팎에서 바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요, 패전계를 써야 됩니다. 패전계가 뭐가 있습니까? 공성계, 미인계 이렇게 하는 거죠.
내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어떤 역전의 실마리를 잡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크게 한 방에서 역전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 한 방에 폭망으로 갑니다. 한번 36개라도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혼전을 하는 혼전계를 쓸 상황인지 승전 상태에서 순전계를 쓸 상황인지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 지금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패전 상황에서 패전계를 써서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역전을 기대해야 되는데 이때 크게 승전계 전략을 쓰게 되면 대망으로 갑니다. 대패로 갑니다.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고요. 문재인 정권 날아가는 건 별로 저는 뭐 아깝지 않습니다. 잘한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저와 우리 국민들이 똑같이 고생하게 될까봐 그게 두려운 거죠. 그리고 일본한테 미안하다는 소리를 하는 게 대한 그것이 민족 자존심을 너무 상처를 줄 것 같아서 안타깝고 답답할 뿐입니다. 닭발 오리발 다 내밀고 있는데 왜 그렇게 모질게 나와갖고 왜 이렇게 참 바보같이 이렇게 턴을 해야 되는지 강창일 대사가 일본 가서 왜 일본 천황 폐하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지 좀 참담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은 대로 벌은 가는 법입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을 바꿨으니 그 말을 바꾼 거에 대한 책임과 대가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 세력들이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건 누구도 피해가지 못할 겁니다. 거기에 추수해 갔던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좀 당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세우는 게 저는 현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